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펴보면 잘못된 투자의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쉽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거나 들을 때마다 항상 아쉽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하는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단에 4,600선의 강력한 저항선에 막혀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월가가 제시를 하고 있는 4,600선의 저항선과 4,100선의 지지선을 사이에 두고서 당분간은 주가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더 작은 폭인 4,550선의 상단의 저항선과 4,200선의 하단의 지지선을 유지하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현재 S&P 500 지수의 흐름은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고 요 며칠 사이에 4,600선의 상단의 저항선에 막혀서 다시 내려왔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보자면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내려온 상황에 있고요. 20일과 60일의 이동평균선에는 다시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투자 종목은 역시나 레버리지 상품이었고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상품인 TQQQ가 아니라 반도체 지수의 3배 상품인 XOXL ETF가 차지를 했습니다. 패드 의원들의 공격적인 긴축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반도체나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에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주가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하락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레버리지 투자에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런 전략이나 기준이 없는 투자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에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투자 방법들이 난무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인연인데 그 인연의 성과를 보고 믿으면서 너무나 일확천금의 한 방을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레버리지라는 고위험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본인이 스스로 일정 비중의 투자 금액은 자유롭게 운영을 해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정말 비중을 잘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 다시 그 수익만큼을 우량한 종목에게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시고 다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중만큼만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 상품도 아니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져갔다고 치더라도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면 그냥 일반적인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하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다행인데 일반 주식도 못하는 일을 레버리지라고 다를 것이 없겠죠. 그리고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항상 더 안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큰 손실을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 지인의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요. 20대 후반의 새내기 투자자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TQQQ에 몰빵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본 투자자인데요. 듣기로는 80%의 성과를 보고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1,000만원이 거의 2배가 늘어나서 1,800만원을 가져갔을 겁니다. 물론 세금은 별도로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몇 번만 TQQQ로 재미를 보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올해 다시 TQQQ로 그대로 몰빵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굉장히 큰 하락 장세였죠.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40% 되는 부근에서 변동성을 참지 못해서 손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매수의 시기와 매도의 시기가 전부 좋지 않았었던 거죠. 결국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1,8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던 자산이 올해 다시 그대로 내려앉으면서 도로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건데요. 결국 투자를 하다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오니까 변동성을 참아내지 못하고 손절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올린 성과에 대해서는 단 몇 달 만에 모든 성과를 도로 다 뱉어낸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지수의 변동성도 잘 이겨내지 못해서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거보다 2배나 3배 이상 되는 변동성을 투자의 경험도 많지도 않은 투자자가 겁도 없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필패를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안에 큰 부를 쌓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내 자산을 뒤로 후퇴시켜서 더 오랫동안 은퇴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점점 자신의 삶을 더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대다수의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우량한 투자 종목에게 시간을 들여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 특별하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소수의 트레이더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무리한 비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선택한 종목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의 투자 상품으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지나친 욕심의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선 젊은 투자자분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죠. 단 한 번의 실수로 10억에서 4억이 몇 달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수십 년간 장기 투자를 잘한 다음에 복리로 자산을 잘 불려놨어도 단 한 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좋은 성과에 대해서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위험한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방심하지 말고 우량한 투자 종목들에게 꾸준히 늘어나는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자산을 차분하게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모두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기분 좋은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